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을 전해드리는 자유분방 과학쇼 다락방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언제나 즐거운 과학의 장풍을 마구마구 쏘는 장풍입니다. 혹시 여기 이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반려동물 자기 집에 우리 어린아이들 집에 있어요? 없어요. 아빠를 키우잖아요. 반려동물 자 키우나요? 우리 약간 조금 약간 연예인이 한 분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연예인인지 아니면 눈병 나신 건지 자 있나요? 네,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종류는 포메라니요. 포메라니언. 그렇구나.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SNS 보니까 강아지나 뭐 고양이 자기 반려동물에다가 막 사람의 옷을 입혀가지고 아주 막 굉장히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그 반려동물의 그 옷은 하나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지가 달라지죠. 좀 더 친근해 보이고 왠지 더 사람 같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려동물도 이렇게 옷 하나로 이미지가 바뀌는데 우리 사람 또한 이 옷에 의해서 이미지가 바뀔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뭐 생김새도 보지만 우리는 옷에 따라서 풍기는 이미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장풍이가 좀 이렇게 좀 모델처럼 입고 나왔죠. 오늘은 이게 패션과 어떤 이 과학의 멋진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평소 좀 더 멋지게 모델처럼 어떻게 취해야 되는 거야? 아까 어디 연습했었는데 어떻게 연습했었죠? 아까 이렇게 연습하고 네, 모델처럼 그리고 모델 잘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모델처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지식 충전, 흥미 폭발, 과학쇼 다락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갑니다. 상품. 자, 여러분들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패션. 얼굴. 기승전 얼굴이죠. 자, 뭐 이 사람이 뭘 입었도 기승전 얼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브랜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얼굴이 못생겨도 브랜드만 좋으면 좀 이렇게 패셔너블한 또 디자인까지. 야, 저는 옷 고를 때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냐면 색상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입은 옷은 다 제 옷이에요. 사실 일반인들이 이거 입을 수 없는 옷이죠. 파란 바지를 누가 파란 바지에 이런 멜빵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실 일반인들이 입지는 못하지만 저는 색상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 옷의 색깔은요. 어떤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특정한 색을 딱 보고 무의식적으로 차갑다 또는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다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색깔 속에서 차갑다, 따뜻하다라는 어떤 느낌 또한 과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색상에 담겨진 과학적 비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는 제 옷도 있고요. 저희 제작진 옷, 작가님들 옷도 있습니다. 이거 혹시 제 옷인가요? 이건 제 옷은 아니에요. 이거 누가 봐도 알겠죠? 자, 여러분들 본 것 중에 자, 제 옷과 작가님들의 옷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봤을 때 자, 색을 보는 겁니다. 색을 봤을 때 어떤 색이 좀 따뜻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색이 좀 차갑게 시원하게 보이는지 그냥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색이 좀 차갑게 보이세요? 일반적으로. 파란색이요. 이게 차갑게 보이지. 그죠? 시원해 보였어? 그래? 이게 그래요? 이 소재도 굉장히 좀 시원해 보이고. 자, 이 색은 어떻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여, 학생들? 뜨거워 보여. 따뜻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뜨거워 보여. 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이 파란색 옷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어봤을 때 이 파란색 옷을 입었을 때는 조금 이제 차갑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이 빨간색 옷을 딱 입었을 때 정말 좀 따뜻하고 좀 온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색깔에 따른 우리가 아까 말했던 차가운 느낌이 나는 이 파란색, 그리고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이 빨간색, 정말 실제로 어떠한 온도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미세한 온도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여기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평상시에 TV에 좀 많이 좀 나오고 싶다거나, 오늘 이거 기회예요. 정말 TV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궁금한 한 명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라섹한 분, 네. 우리가 여기 지금 컵이 있고요. 파란색으로 쌓여져 있고 하나는 빨간색으로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 거리를 맞추고 여기다 불을 붙일 거예요. 근데 먼저 붙인 쪽은 당연히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동시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제가 한번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같이 좀 들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불을 붙이는 거예요. 네. 떨지 마시고.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란색은 시원하다는 느낌이고 빨간색은 따뜻한 느낌인데 누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네, 저는 평소 생각대로 빨간색이 좀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간색이 따뜻한 색이니까, 그죠? 얘가 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얘가 온도가 좀 적게 올라갈 것이다. 네. 끄는 거예요. 같이 꺼요, 동시에. 네, 꺼주세요. 하나, 둘, 셋. 28살이 아직 폐활량이. 아, 그렇구나. 자, 빨리 이제 이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온도 확인해 봐야죠. 지금 혹시 몇 도인가요? 27도요. 27도. 저는 28도예요. 이렇게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더 온도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건 27도였고 의외로 이것이 28도였었죠.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파란색이 온도가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락방 지기자 과학 강사인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고해 주신 우리 안양 군에게 감사의 박수. 네. 자, 우선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손이 있습니다. 손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와요. 와서 내 눈에 반사되어서 이 손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파장의 영역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가시광선. 그 가시광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는데 우리가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영역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파장의 긴 빛을 우리는 적외선. 그렇죠. 그리고 보라색을 우리가 자색이라고, 자색. 이 보라색보다 파장이 좀 짧은 영역의 빛을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하죠. 그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치료기가 하나 있어요. 빨간 불빛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치료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적외선 치료기 있죠. 적외선. 즉 적외선 치료기를 막 쏘면 우리 몸은 뜨거워집니다. 됩니까? 자, 즉 온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 적외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녹색 나뭇잎이 딱 있습니다. 이 녹색 나뭇잎은 왜 녹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이 왔는데 무엇만, 녹색만 흡수하지 못하고 녹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파란색은, 이 파란색 옷은 왜 파란색으로 보여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왔는데 무엇만, 파란색만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빨간색 컵과 파란색 컵이 있었죠. 즉 빨간색 옷과 파란색 옷 중에서 파란색 옷은 파란색을 반사하고 빨간색은 빨간색을 반사해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어떠한 영역의 빛을 흡수했을 때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적외선. 적외선 가까이에 있는 것은 빨간색. 그래서
파란색 옷은 빨간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고 빨간색 옷은 빨간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좀 이미지를 드리기 위해서 파란색 옷을 입고 왔지만 내가 시원하려면 무슨 색 옷을 입고 왔어야 되냐면 빨간색 옷을 입고 왔어야 돼요. 내 지금 여기서 막 땀이 장난 아니 막 여기 막 땀이 이게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만 시원하면 됐어요. 또한 빨간색보다 더 시원한 색은 무엇일까요? 여름철에 많이 입는 색. 위에 옷 하얀색이죠, 하얀색. 흰색 옷은 모든 빛을 전부 다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검은색은요, 모든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름철에 보면 이제 흰색 옷들을 입으면 막 좀 뚱뚱해 보인다고 흰색 옷 그냥 안 입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옷에 대한 색깔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남자들은 어떻게?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입잖아요, 그죠? 그냥 옷은 내 몸을 가리기 위한 것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입습니다. 이 시원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명도라는 것, 즉 밝고 어두움, 그리고 채도라는 것, 진하고 옅은 정도를 잘 아셔야지만이 우리가 시원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명도 차이가 크면 대비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눈에 시원하고 명쾌하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대비감이 크다는 것. 우리가 파란색과 흰색 굉장히 대비감이 크기 때문에 시원하고 명쾌하게 들어오죠. 자, 명도가 높은 색은 우리가 차갑고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명도가 낮은 어두운 색은 좀 따뜻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죠. 또한 여러분들 요즘에 비비드 컬러라는 거 많이 들어보죠. 비비드 컬러, 비비드 많이 들어보셨죠? 비비드. 이 비비드라는 색은 사실 컬러라는 것보다는 어떤 톤을 얘기합니다. 어떤 색의 명도와 그 채도로 복합적인 어떤 톤을 의미하는 거고, 비비드 톤이 높다라는 것은 채도가 높고 선명한 색조로서 시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강렬한 이미지를 준다는 것, 그리고 시선이 집중되고 또한 활동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비드 옷을 많이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원색적인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란색 옷, 지금 봤듯이 뭐 파란색 옷, 뭐 빨간색, 녹색 이런 옷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녹색 바지에 노란색 위에 옷을 입고 빨간색 신발을 신었던 적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저보고 신호등이라고.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아, 어느 정도의 이 깔맞춤이 바로 패션의 완성이 되는구나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패션에 관심이 많고 옷 잘 입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패셔니스타 또는 패션 피플, 줄여서 페피라고 하죠. 우리가 진정한 페피라면 사실 이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옷을 잘 입었는데 옷만 화려하면 뭐에 막 다 꼬라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굴 쭈글쭈글해가지고. 사실 이 패션의 어떤 시작은 건강입니다. 건강. 요즘 보면 이제 건강하게 막 나 혼자 운동하고 잘 먹는다고 완벽하게 건강을 지키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왜냐? 미세먼지, 막 수질오염, 이런 환경오염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지요. 그럼 오랫도록 이 페피처럼 살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패션도 살리면서 어떤 환경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는데, 우선 이 옷을 입으면서 환경을 생각한다. 어떤 옷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 주부님들은 이제 옷을 빨래를 해야 되니까 환경을 위해서 어떤 옷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천연 섬유로 된 옷. 천연 섬유로 된 옷은 좀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아, 천연 섬유. 저는 예를 들어서 저 빨래할 때도 제가 빨래를 하는데, 왜냐면 저희 그 집사람이 제가 옷을 맨날 매일매일 갈아입고 그리고 옷을 막 자주 입으니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자꾸 저한테 자꾸 네가 알아서 빨아서 네가 입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생각해. 여기 막 뭐 묻어도 금방 지워지는 옷. 아, 그죠? 막 여기 막 특히 남자들이 여기 와이셔츠 있으면 미우니까 막 이거 때 타잖아요. 이게 때가 안 묻는 그런 거 없나? 막 구겨도 막 착 펴지는 옷. 그런 거 없을까? 그죠? 우리가 2012년이에요. 이 세탁기 회사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세탁기 회사일까요? 바로 이 세탁기 살리기 대책회의가 열린 거죠. 우리가 세탁할 때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수돗물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수돗물과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이 세탁기가 주목이 된 것이고,
점점 세탁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 아주 획기적인 옷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바로 아까 전에 장풍이가 얘기했듯이 스스로 세탁이 가능한 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옷에 얼룩이 생기질 않아요. 옷이. 때가 있다라고 해도 소량의 물만 사용하면 금방 세탁이 됩니다. 그러한 옷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옷의 어떤 섬유 자체가 물을 밀어내는 그 초소수성, 그러한 성질의 섬유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옷에 물을 조금 뿌리고 닦으면 금방 그 얼룩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옷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옷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냥 옷뿐만 아니라 환경도 살리고 그냥 내가 그 옷을 입으면 공기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 없어지는 그러한 나노 물질이라던가 뭐 오염 물질을 분해시키는 그 뭐 플라스마 기술을 이 옷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옷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이 대기 오염이 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옷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각광받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아침에 학교 갈 때 꼭 마스크 씌우고 막 그러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그 옷만 입으면 이제 스스로 공기청정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냄새 또한 문제 없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첨단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당장 환경을 위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요. 혹시 쿨 비즈 룩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쿨 비즈 룩. 우리 회사원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쿨 비즈 룩. 이거 무엇이냐면 쿨 비즈 룩은 사실 쿨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시원함과 그리고 비즈라는 사업이라는 이 합성어죠. 그래서 좀 여름철에 좀 간단하게 입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지금 보면은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이죠. 25년 전에 이 교복은 항상 긴 옷이었어요. 긴 옷. 넌 왜 그러니? 생활복이랑 하복. 요즘 애들 반바지도 막 입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다 교복 자체가 다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쿨비즈룩을 입었을 때 얼마만큼의 그 온도가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일반인 4명, 남성과 그리고 마네킹 하나를 두고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쿨맵시 복장을 착용한 다음에 평균 사무실 온도인 25도씨와 그리고 여름철 적정 온도인 27도씨 온도에 있을 때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업무를 해요. 그랬을 때 상대 습도를 측정해 봤더니 27도씨 환경에서 일반 복장일 때 상대 습도가 가장 높았고 그리고 25도씨 환경에서 쿨맵시 복장일 때 상대 습도가 좀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가 전국의 실내 냉방 온도를 2도씨 높이면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연간 약 39만 TOE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연간 160만에서 290만 톤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약 3천억 원의 비용에 절감되는 효과라는 것 또한 약 7억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쿨 비즈룩을 요즘에 많이 공공기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심코 입었던 옷도 이제 환경을 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재 같아가지고 야 세상 진짜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너무 아저씨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25년 전이죠.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이 공상과학 이런 거 포스터 그리면 걸어다니는 핸드폰 그런 것들이 이 그림에 나왔던 것이지 그때 우리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일반적이죠. 요즘은 또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냐면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전기를 끄고 스마트폰으로 가스불을 꺼요. 근데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는 옷에도 그 기술을 접목을 시킵니다. 스마트 벨트라는 것이 있어요. 스마트 벨트. 그 스마트 벨트랑 그 스마트폰과 센서 등이 내장이 돼 있어서 내가 스마트 벨트를 착 차고 있으면 내가 몇 시간 앉아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몇 시간 움직였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과식을 했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한 스마트 벨트라는 것도 있고 또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패딩이 있습니다. 패딩을 입었는데 내 몸 안의 체온과 습도를 조절해주는 패딩도 있고요. 자, 또한 실시간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의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건강 이상이 생깁니다. 심장박동 이상이라든가 이런 건강 이상이 생기면 센서가 정보를 전송해서 의사에게 바로 이 착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고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요즘 아이들 있으면 알겠지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되게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막 금방 막 또 애들이 없어질 것 같아 되게 불안해요. 부모의 마음이. 그리고 막 이 아이들은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지만 계속 이렇게 있지만 되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애들이 막 장난이 막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특히 막 장난감 한 곳에 있잖아요. 장난감 한 곳에 있으면 애들이 가질 않아. 엄마 아빠는 가고 있는데 계속 이러다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죠. 하지만 그런 불안함도 이제 끝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인쇄된 칼라 코드가 있어요. 코드. 옷에다가 코드를 붙여서 그 코드만 바코드처럼 딱 찍으면 이 부모의 신상 정보가 쫙 뜨게 되는 그러한 옷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 기술은 사실 그 RFID라고 그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들도 길을 잃었을 때 조난을 당했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기업에서는 이걸 GPS와 연결지어서 스포츠 의류에 접목을 시키고 조난당했을 때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류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옷에 대해서 패션앤과 과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추위도 피하고 그냥 몸을 보호하고 가려줬던 옷들이지요. 또한 이런 옷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패션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이런 패션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어떤 과학 성장의 지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학을 잘 알고 그리고 그 과학을 잘 활용하면 누구보다 더 나은 건강한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락방을 찾아주신 여러분들도 이 과학을 잘 이용해서 누구보다 옷을 제대로 그리고 건강하게 입는 멋쟁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유분방 과학쇼 다락방 지기 언제나 즐거운 과학 장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풍! A 2004 Nobel laureate in physics from MIT, Frank